여러분, 매일 아침 밥상에 올라오는 이것을 아시나요? 바로 김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바다에서 대형 위기가 터져났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우리 바다가 34도나 올라가면서 김이 화상을 입고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50년, 60년 김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민들의 절실함과 과학자들의 집념이 만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오늘 그 감동적인 실화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한국 밥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매일 밥 위에 얹어 먹던 그 검은 금, 바로 김 말이에요. 예전까지만 해도 겨울이면 어민들은 새벽부터 나가 시원한 파도와 씨름했습니다. 2월까지 추운 물에서 자라난 김은 쫄깃한 식감에 깊은 맛이 살아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갔어요. 지구온난화는 우리 바다를 무섭게 변화시켰습니다. 단 12도 올라도 화상을 입을 정도로 예민한 김이 예전보다 34도나 올라간 바다에서 견딜 리가 없었습니다. 수심으로 내려가는 줄을 타고 자라던 김들이 고수온 화상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검은 빛이 사라지고 녹색으로 물들고 결국 녹아내렸습니다. 일본의 상황은 더 신박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김 생산국이던 일본의 생산량이 반토막이 났어요. 일본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 김 산업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손을 놨습니다. 마치 항복선언처럼요. 한국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동해, 전남 남해, 인천 서해 곳곳의 어장에서 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50년을 김만 봐온 할아버지, 어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양식장을 이어가던 젊은 어민들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나? 우리 김도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까? 누군가는 어장을 접고 누군가는 밤새 바다를 바라만 봤습니다. 한국의 김 산업은 위기를 넘어 절망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민들도 처음 겪는 것이었습니다. 강릉의 70대 할머니, 어민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50년을 이 일을 했는데 이런 건 정말 처음입니다. 문제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겨울이 오면 당연히 수온이 떨어졌어요. 12월부터 2월까지 일정한 저수온이 유지되면서 김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월부터 물이 미지근해집니다. 김은 이런 따뜻한 물에서 버틸 수 없죠. 고수온 화상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마치 인간이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는 것처럼 김도 손상을 입는 거예요. 더 비극적인 것은 세계의 김 종주국이 이 문제 앞에서 무너졌다는 겁니다. 일본은 김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를 스스로 내려놨어요. 기후변화로는 이 산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공식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수산청과 연구기관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그 자리에서 나온 말은 단호했습니다. 우린 이걸로 먹고 살아. 포기할 수 없지. 어민의 간절함, 정부의 결연함, 과학자의 사명감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바다가 뜨거워지면 그 뜨거운 바다에서 버틸 수 있는 김을 만들겠다. 이것이 한국이 택한 길이었습니다. 절망 대신 도전, 항복 대신 반격. 한국의 대담한 결심이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한국수산과학원의 연구진들은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기존의 김 품종으로는 절대 고수온을 견딜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택한 방법은 의외였습니다. 기술을 개발하거나 유전자를 조작하는 첨단의 길이 아니었어요. 더 단순하고, 더 자연스럽고, 더 위험한 방법이었습니다. 버티는 놈을 자연에서 찾아라. 이것이 연구진의 전략이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자연 속의 고수온에서도 상처 없이 살아남은 돌연변이 김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을 찾자는 거예요. 연구진은 배를 탔습니다. 동해의 차가운 아침 바람을 맞으며 남해의 파도를 헤치며 서해의 뻘배로 들어가며 전국의 모든 연안을 뒤졌어요. 어민들도 함께했습니다. 자신들의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과 함께 날이 새기 전부터 나가 하루 종일 찾고 또 찾았습니다. 희망도 절망도 함께 반복된 몇 개월의 시간.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남의 한 연안에서 이상하게도 뜨거운 물에서도 진녹색을 유지하는 김을 발견했어요. 마치 강철처럼 뭔가 단단한 느낌의 색깔이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소리쳤습니다. 이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것이다. 그들이 발견한 그 돌연변이 김 뒤의 사람들은 이것을 강철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드디어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짜 도전이 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돌연변이 김을 가져와 연구실에서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연구진들은 이 강철김을 기존의 우수한 품종들과 교배시키기 시작했어요.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고수온에 강하면서 맛도 좋은 김을 만들자.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 열에 강한 김들을 찾으면 맛이 떨어졌어요. 그저 질기고 담백하기만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맛이 좋은 품종들을 선택하면 금방 고수온 화상에 걸려 죽어버렸어요.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품종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마치 부자이면서 동시에 착한 사람을 찾는 것처럼요. 연구진은 수천 번의 교배를 반복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과정을 반복했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그들은 바다에서 보냈습니다. 어민들은 밥 한 공기씩 들고 와 연구진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들, 꼭 좀 성공해야 혀. 우리도 더는 물러설 곳이 없어라. 이것이 우리 마지막이여. 그 목소리에는 희망도 절망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 실험이 아니었어요. 과학과 어민의 생존이 만난 사투였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 속에서도 누군가는 웃음을 잃지 않았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수년이 지났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와 좌절을 견딘 끝에 마침내 하나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수산과학원의 연구실에서 새로운 품종이 탄생했어요.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기존의 어떤 김과도 다른 존재였습니다. 특징 첫째, 기존 김보다 2배 더 빨리 자랍니다. 시간이 돈인 양식 산업에서 이것은 혁명적인 변화였어요. 특징 둘째, 고수온에도 화상 없이 버틸 수 있습니다. 온난화된 바다가 뜨거워도 이 김은 당당하게 녹색을 유지했어요. 특징 셋째, 병충해, 저항성까지 갖춘 강한 품종입니다. 자연 속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전남 슈퍼김입니다. 이름처럼 그것은 기적 같은 품종이었습니다. 시험 양식장에서 이 김을 처음 본 연구원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이것은 김계의 괴물이다. 기존의 모든 기준을 뛰어넘는 성능이었어요. 마치 슈퍼맨이 나타난 것처럼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이 김이 해냈습니다. 어민들은 울먹였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밤하늘을 보며 기도했고 무너져가는 마음으로 버텨왔어요. 그 눈물이 이제 희망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살았다. 진짜 살았다. 우리가 진짜 살았어. 전남 슈퍼김이 전국의 양식장에 보급되면서 상황은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예전까지는 여름이 가장 무서운 계절이었어요. 고수온으로 인한 화상이 발생하고 수확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손실이 컸습니다. 어민들은 여름만 되면 밤잠을 설쳤어요. 그런데 전남 슈퍼김은 달랐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물도 견뎌냈어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이 김은 쑥쑥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양식 어가들의 소득이 회복되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빨간불이 켜져 있던 가계부가 검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폐업 위기였던 어장들이 되살아났고 어민들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한 어민의 증언을 들어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김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여. 이 일을 하면서 살아왔고 이것을 잃으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여. 이거 살려준 사람들이 영웅이라니까. 정말로 그 사람들이 영웅이여. 현장에서 흘린 수많은 땀방울이 밤을 새며 그은 연구 결과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어민들의 신념이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김 품종의 탄생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사람들의 삶이 다시 피어나는 것이었고 포기했던 꿈이 다시 생기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전남 슈퍼김이 상업화되자 전 세계의 김 시장 지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세계 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김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 김 시장의 7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슈퍼마켓에서 팔리는 김, 미국의 아시안 마켓에서 살 수 있는 김, 일본 도쿄의 편의점에서도 사람들이 집어드는 김 대부분이 한국산 김입니다. 그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김 수출만으로 연간 1조 원 규모의 산업이 형성되었어요. 1조 원이라면 얼마나 큰 규모인가요?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반도체급 효자 산업이다. 이전에는 반도체가 한국의 가장 큰 수출 효자 상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김도 그 반열에 올랐습니다. 작고 검은 그 해조류가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산업이 된 거예요. 한국은 기후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절망이 아닌 도전으로, 항복이 아닌 반격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세계적 리더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새로운 해조류 강국으로 세계 무대에 등극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끓는 바다에서도 당당하게 흔들리는 전남 슈퍼김. 그 모습은 단순한 농산물의 성공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해조류는 이제 단순한 밥 반찬을 넘어섰어요.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탄소 흡수. 김을 포함한 해조류는 육지 식물보다 훨씬 빠르게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지구온난화 시대에 이것은 금보다 귀한 능력입니다. 둘째, 미래 식량. 인구가 증가하고
육지 자원이 한계에 도달하는 시대에 바다가 새로운 식량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해조류는 그중 가장 효율적인 답입니다. 셋째, 바이오 산업. 해조류를 활용한 의약품, 화장품, 신소재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 산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모든 중심에 서 있습니다.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라. 지구온난화가 가져온 위기는 어민들의 절실함을 불러일으켰고 과학자들의 사명감을 깨워냈으며 국가적 대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불가능해 보이던 기적이 탄생했어요. 한국의 집념이 만들어낸 이 기적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미래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을 더욱더 성장시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